오늘 개장 전 알고 넘어갈 뉴스 첫 번째는 역시 어제도 이야기해드렸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테이크2 관련 소식입니다. 테이크2의 GTA 6가 2025년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무디스에서 중국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올해 11, 올해 11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무디스가 그 미국도 신용등급 전망을 이제 부정적으로 강등시켰는데 미국 강등시켰으면 충분히 중국 같은 나라도 강등시킬 만하죠. 그리고 CVSLS가 이제 개장 전에 2024 회계년도 가이던스를 새롭게 제시했는데 상당히 강한 수준 나와서 이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GTA 6 트레일러 관련한 이야기인데 이게 영상이 유출돼서 12시간 먼저 공개됐습니다. 이 트레일러가 공개된 지 13시간 만에 이제 조회수 6천만 기록하면서 지난 GTA2, GTA5 10년 전에 나왔던 그 트레일러 영상은 조회수가 9천만 정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개된 지 13시간 만에 그 조회수 거의 다 따라잡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폭발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베스트 댓글이 공감수 58만 개 받고 있는 이 베스트 댓글이 세계적으로 다들 공감하나 봐요. 1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GTA 그렇게 매니아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트레일러에 나와 있는 거의 좀 워낙 GTA가 폭력성이 짙고 선정성이 짙은 게임이다 보니까 좀 그러한 장면들이 많아서 그냥 좀 평범한 장면 가져왔는데 이 게임 내 실제 장면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번 게임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현대 시대를 반영해서 이런 틱톡이나 그 인스타 같은 라이브 방송 요소가 이렇게 추가된 모습입니다. 이게 또 게임에 어떤 재미를 더해줄지 기대되는 요소이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게이머들 반응은 정말 좋았는데 이제 주가에는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이게 2025년에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좀 이게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GTA 6가 2025년 그것도 2025년에서도 또 초반에 일지 아니면 2025년 하반기에 출시될지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이로 인해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GTA 6 출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 보니까 그에 따라 조정 보일 가능성도 있겠죠. 이 GTA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전 세계 게임 역사상 최고의 흥행률을 기록했던 게임이 GTA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작품으로 다운로드 수 1위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인데 마인크래프트는 단일 작품으로 이제 누적 다운로드 수가 3억 건 기록했고요. 근데 이제 GTA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모든 시리즈를 다 총합하면은 4억 1천만 건으로 역사상 그 최고의 인기 게임 시리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일 작품으로 치더라도 전작인 GTA5가 이제 마인크래프트에 이어서 게임 다운로드 누적 2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제 보여드린 건데 GTA5 10년 전에 출시됐음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뭐 롤 진짜 인기 많기도 한데 이제 포트나이트, 롤 그거에 이어서 GTA5가 트위치 시청률 3위 기록하고 있다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래서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주가 최근 GTA 6 출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상승해 왔는데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게 작품성은 정말 뛰어나지만 2025년에 출시된다는 게 좀 문제가 돼서 주가 아무래도 재미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프랑스님께서 게임 좋아하시냐고 여쭤봤는데 저는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상당히 잘합니다. 제 입으로 잘한다고 하는 게 좀 뭐하네요. 그 다음 소식은 이제 무디스가 이 중국의 신용 등급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무디스에서 이번 11월에 그 미국 신용 등급도 그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거든요. 근데 그에 따라 이제 중국 역시 부정적으로 강등했는데 이 강등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현재 나오는 자료가 중국의 재정 적자율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인데 이게 얘네가 전통적으로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3%를 안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2020년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이 3%를 초과해서 점점 재정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디스에서 이 중국의 신용 등급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강등하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 자료가. 이거 외에도 무디스에서 또 그 언급한 내용으로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조금 경제 불안에 진원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무디스 신용 등급을 한번 보면은 이거 좀 무디스에서 그래서 이 신용 등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어서 한번 가져왔는데 가장 높은 거는 무디스는 이 대문자 A랑 소문자 A 두 개인 그 트리플 A 등급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건데 여기서도 그냥 트리플 A가 제일 높은 거고 여기서 트리플 A에서 이 화살표 아래로 쳐놓은 건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트리플 A였는데 그냥 근데 이번 11월에 이거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나 생겼죠. 그리고 한국은 보시면은 이렇게 AA2로 여기 3위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A1에서 원래 기존의 A1이었는데 A1 부정적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이제 주변 국가 보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냥 A1인데 아마 이번에 이거 중국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됐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A1 부정적이 아니라 이 전망 강등이 아니라 진짜 신용등급 강등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약간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그 다음 뉴스는 이제 CVSLS 얘네가 피스컬 그 2024 회계년도 가이던스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얘네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이 CVSLS가 배당주로 유명해가지고 얘네 좀 약사들도 이제 그 파업하고 이제 노조 만들고 그러면서 비용 증가 우려도 있고 좀 약값 그게 저조해지고 이제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 많이 그 약국 병원 방문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많이 저조했었는데 이번 2024 회계년도 상당히 강한 가이던스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매출 가이던스 시장 컨센서스보다 강하게 제시했고요. 그리고 EPS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배당금 10% 인상 발표했고요. 그래서 배당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배당 인상 소식 체크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작년에 시그니파이얼스라고 좀 원격 의료 플랫폼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의료 시설에 이제 그 데이터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시그니파이얼스 작년에 아마존도 인수하려 했던 아주 유망한 기업이었죠. 실제로 아마존이랑 CVSLS랑 이제 그 인수 경쟁해가지고 CVS가 인수한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내년부터 의료 서비스 확장이 일어나서 성장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의약품 가격 책정이 정말 좀 독특해요. 이 PBM이라는 중간 그 관리 사업자가 있기 때문인데 이거를 좀 그 뭐 정부에서 보통 손봐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가 막 자체적으로 손볼 순 없지만 그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약국 가격 책정 모델을 좀 조정한다고 합니다. CVSL에서 자체 약국 가격 모델을요. 그래서 이걸 통해 내년에 수익 확대가 예상될 그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CVSLS 주가 보시면 최근 계속 이렇게 52주 신저가 부근에 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발표 이후에 주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실적 발표 기업들은요. 이제 개장 전에 오토존, 그리고 JM스머커, 니오, 시그넷 주얼러스, G3 어페럴 그룹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오토존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셀프 그 수리하고 그런 거 용품 판매하는 데고 JM스머커는 이제 잼이랑 땅콩버터 그리고 그 트윈키라는 그 아주 맛있는 과자 만드는 기업이고요. 시그넷 주얼러스는 장신구, 보석류, 이제 다이아 보석류 판매하는 기업. 그리고 G3 어페럴은 뭐 이제 칼 라거필드 뭐 그런 돌아가신 분이죠. 그 옛날에 샤넬 그 디자이너였는데 뭐 이런 브랜드랑 디키니 그런 브랜드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부분 오늘 장전에 다 실적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는 오늘 이제 몽고디비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 주가 퍼포먼스 실적 발표 이후에 보통 다 막 급등하는 모습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겠고요. 또 보안 기업 센티넬원 그리고 이제 그 협업 플랫폼 아사나 또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으로 소개해드렸던 럭셔리 주택 건설 업체 톨브라더스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 이런 것도 계속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드론 제조 업체입니다. 군사용 드론. 오늘 개장 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 두 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토존입니다. 오토존 이렇게 미국에 이런 식으로 매장 많이 있는데 여기 가면은 미국에는 이제 다 그 DIY라고 하죠. Do it yourself. 자기 스스로 이제 차량 정비도 하고 뭐 다 고치고 그런 거 차량 용품을 많이 사러 가는 데인데 아무래도 미국은 차가 없으면은 생활하기 좀 많이 힘든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 수리에 대한 그 니즈가 정말 큰데 얘네 실적 이렇게 매출, EPS 다 가이던스 상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징적이었던 건 이제 마진이 많이 확대된 건데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인플레이션 완화되면서 이렇게 마진이 많이 확대됐다고 해요.
그리고 2024년에도 매출 수익 성장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주주환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랍니다. 이 오토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환원의 거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이게 최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거 그 발행 주식 수입니다. 이 발행 주식 수가 이렇게 24.04 밀리언에서 엄청나게 줄었죠. 한 5년 사이에 거의 한 30% 가까이 발행 주식이 준 건데 자사주 매입 끝판왕에 가까운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길랩 프리장의 13% 상승 이유가 뭔가 하는데 길랩 실적, 매출, 이익 다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고 다음 분기 올해 가이던스 역시 크게 상향 조정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좀 이 기업들의 그 이제 소프트웨어 지출 관련 그 구조 조정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끝나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상당히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토존 같은 기업이 계속해서 주주환원에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자료가 증명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토존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미국의 평균 차량 연식이 이렇게 보시면은 평균 13년에 가깝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손이 많이 가잖아요. 정비할 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차량 연식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오토존 같은 그런 기업들 계속 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JM 스머커인데요. JM 스머커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 EPS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이유는 얘네가 좀 분사하는 사업부가 많다 보니까 그 분사 영향으로 이제 전체 매출은 감소한 거고요. 근데 실적 발표에서 보면은 이런 소비재 기업들은 이 판매량, 볼륨이랑 이 프라이스, 가격을 중요시 봐야 됩니다. 이 둘 중에 이제 가격을 상승했더니 판매량이 감소한다. 이러면은 가격 결정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판매량이랑 가격 모두 성장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긍정적 실적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2024년 가이던스는 하향했는데 이 트윈키라고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이 과자, 호스티스 브랜드 여기를 인수하면서 이제 인수 비용이 발생해서 EPS랑 잉여현금 흐름은 그 이전 가이던스보다 낮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걸 인수함으로써 이제 스낵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하고 성장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하네요. 과연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트윈키 같은 스낵 사업 인수해서 잘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 체크해 볼 텐데요. 이렇게 5개 있습니다. 티모바일,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파카, 엑손 엔터프라이스, FTI 컨설팅인데 여기서 한번 나왔던 기업도 있고 좀 안 나온 기업들도 있어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티모바일입니다. 티모바일 여기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 3사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 뭐 KT, SKT, 이제 U+ 있듯이 미국에는 버라이즌, AT&T, 티모바일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버라이즌이랑 AT&T는 배당주로 많이 유명한데 주가 진짜 보통 막 그냥 거의 우하향에 가까운 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티모바일만큼은 이 통신 3사 중에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모바일이 잘 나가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이게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5G 다운로드 속도 비교인데 보시면 AT&T랑 버라이존은 티모바일에 비해 속도가 상당히 저조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티모바일로 많이 갈아타는 이유가 이게 또 티모바일이 속도도 빠른데 저렴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티모바일에서 이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고객들이 왜 통신사를 바꾸나요? 조사를 하면은 이게 가격이 낮아서 티모바일로 바꾼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가격도 저렴한데 속도까지 빠르면은 충분히 티모바일로 바꾸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티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객들을 자꾸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통신 3사 중에 독보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배당률로 보면은 버라이존이나 그 AT&T가 배당률은 높지만 걔네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여력은 안 되거든요. 돈이 이제 좀 못 벌다 보니까. 근데 이제 티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률은 뭐 좀 그 기업들에 비하면 낮지만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막대한 양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특징적인 거는 얘네 이번 분기부터 배당 그 정책을 시작했죠. 그래서 티모바일 US 현재 52주 신고가이면서 사상 최고가에 거의 한 1달러 남짓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가 거의 도달했네요. 그 다음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은 이거 좀 오늘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호텔 빅3 기업들이 나란히 다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호텔 빅3라 하면은 이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힐튼 월드와이드,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그룹이죠.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이렇게 IHG 이렇게 네 개랑 뭐 한 개 더 낀다면은 이제 캐나다의 아코르 뭐 그 정도 있는데
근데 이 세 개 기업이 왜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그렇게 경신하고 있는지 제가 바로 이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텔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테일러노믹스, 스위프트노믹스라고 불리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공연을 할 때마다 공연을 하는 지역에서 이제 호텔 물가, 뭐 교통, 외식 그런 물가들이 상승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수요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하는 데는 보통 1박당 이렇게 호텔 가격이 1,150달러까지 나타난다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카고 그 주에서 그 트위터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할 때 트윗했던 내용인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할 때 에라스 투어 공연할 때 그러니까 사상 최고 수준의 호텔 숙박 예약을 시카고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호텔 가격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2024년까지. 원래는 2024년 8월 17일 그 영국 런던에서 이 콘서트가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그 얼마 전에 이거 15회 추가 개최한다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인기가 너무 뜨거웠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10월부터 11월 23일 토론토 그 온타리오에서 끝나는 일정으로 이 15회 추가 개최 예정하면서 내년에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때문에 호텔 가격 상승 일어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끝나면은 경기 침체 온다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에라스 투어 계속해서 추가 개최할 때마다 경기 침체 올 가능성 점점 뒤로 늦춰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이제 이런 호텔 기업들의 주목해볼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2024년에는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은 원래 전통적으로 여행 수요를 좀 진작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 파리에서 개최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벌써부터 파리 올림픽 기간에 파리 지역의 호텔 숙박 비용이 이렇게 국내 기사인데 84만 원에서 217만 원으로 폭증할 정도로 현재 뜨거운 호텔 가격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 기업들 주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여행 산업에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렇게 인도 시장의 여행 성장이 현재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그 항공 여행 수요도 증가하면서 항공기 수요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인도는 현재 인구의 99%가 다 자국 여행만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30년까지도 거의 자국 여행 수요가 더 클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인도라는 국가가 GDP가 계속 성장하면서 중산층들의 여행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 이렇게 여행 산업 충분히 이런 메리어트, 뭐 힐튼 이런 기업들이 인도에도 진출해 있다 보니까 인도에서의 그 호텔 매출 증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리어트 이렇게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힐튼,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다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이런 크루즈 여행사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냥 다 BNPL로 이거 막 지르고 그러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런 호텔이나 크루즈 예약할 수 있는 익스피디아 그룹도 최근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뭐 에어비앤비,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그룹 이렇게 3사, 플랫폼 3사 있는데 최근 이 플랫폼 3사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은 익스피디아 그룹이 아닌가 싶어요. 주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주가 밸류에이션이 저렴하기도 하고 이 원키 로열티라고 이 익스피디아랑 호텔스닷컴 이 리워드 프로그램을 그 합병했죠. 그러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계 최대 트럭 제조업체인 파카라는 기업인데 이렇게 좀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트럭들 제조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옵티머스 프라임 그런 트럭이죠. 이 기업이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 운송을 다 트럭이 보통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 운송의 74%를 트럭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트럭 시장이 정말 큽니다.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인데 그 얘네는 그 아까 보신 이런 걸 이 클래스 A 트럭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 트랜스포머의 그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그 트럭, 이 길다란 그 트럭을 그 클래스 A 트럭이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 A 트럭 주문량이 증가할수록 결국 파카의 주가도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클래스 A 트럭 주문량이 현재 9월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거든요. 최근 11월에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증가할 거라는 현재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 파카 주가 역시 이렇게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파카 주가 흐름 좀 궁금하신 분들은 파카 주가하고 이 클래스 A 트럭 주물량 이거 동시에 보시면은
약간 이거랑 파카 주가랑 같이 간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에 나온 거는 엑손 엔터프라이즈랑 모토로라 솔루션스인데 이 두 기업은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보안 기업이죠. 이 공공보안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여전히 소매업체들 도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슈 때문입니다. 소매업체들 실적을 이번에 계속 체크해 보니까 여전히 도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거 그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때 보면은 이 콜스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차가 와서 매장 그 문 이렇게 트럭으로 박아버린 다음에 안에 털고서 세 명이 도망가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당당하게 웃으면서 도둑질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좀 미국에 인플레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절도도 계속해서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실제로 소매업체들 입장에서도 그냥 다 보험 처리하고 그냥 뭐 절도하든 말든 그냥 우린 다 보험 처리하겠다 뭐 거의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절도 금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도를 막기 위해서 약간 해결책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타겟처럼 그냥 이거 다 시건장치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다 그 철창해놓고 이거 구매하고 싶으면 직원 불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범인들 다 잡아야겠죠. 이렇게 CCTV 설치하고 뭐 경찰들 배치해서 이렇게 엑손 바디캠, 뭐 모토로라의 무전기 그리고 또 엑손 엔터프라이즈의 이 테이저건 뭐 이런 거 다 구매해서 이제 그 도둑질 방지하던가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난 방지를 위해 이렇게 공공보안 지출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엑손 엔터프라이즈 그 어제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그리고 또 모토로라 솔루션스도 그 무전기랑 이제 CCTV 수요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사상 최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온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은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투자 아이디어예요. 이것도 한번 그 이번에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이 FTI 컨설팅이라고 이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에 나온 이유는 좀 간단한데 일단 매출 비중 보시면 이렇게 기업 금융이랑 구조조정 부문에서 매출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 어제 이런 이슈 있었잖아요. 스포티파이에서 비용 절감, 거의 구조조정 한 번 더 하겠다. 그러니까 직원 약 17%인 1,700명 자른다면서 이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조정이 스포티파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고 우려가 있냐, 뭐 그런 걸 조사해 보니까 현재 2020년 그 7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 근로자들이 해고될까 그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에 도달했는데 이게 2020년 7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자체에서 비용 절감 이슈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좀 AI 그러니까 생성형 AI 발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잘려나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조정에 대한 컨설팅을 좀 기업들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FTI 컨설팅이라는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회사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아까 말씀드린 스포티파이 어제 구조조정 발표했더니 역시 사람 자르면은 주가는 오히려 좋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7.46%나 상승했네요. 52주 신저가 경신 기업은 중국의 웨이보 하나 나왔는데 혹시 그 뭐 롤드컵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그 결승전에서 상대팀이 웨이보 게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이 웨이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트위터인데 사실 이런 텍스트 기반 SNS가 약간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광고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보시면은 이제 텍스트 기반 SNS의 저조한 광고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 X는 이제 CPM이라고 하죠. 광고 1,000번 노출시킬 때마다 내야 되는 돈. 그러니까 광고 1,000번 노출시키는데 1.2달러 내야 되거든요. 트위터는. 근데 반면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7달러를 이제 수금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돈도 조금 받는 건데 이게 웨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 기반 SNS들은 사실 광고를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웨이보 역시 이렇게 사상 그 최저가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든 크로스 나온 기업 하나 빠르게 살펴보면요. 스케쳐스 나왔는데 스케쳐스 나온 이유는 약간 이 풀라커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호실적을 발표했다. 호실적이 이제 기록했다라고 CEO가 직접 시인하면서 약간 신발 관련 기업들 다 52주 신고가 내지는 그렇게 주가 잘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신발 모델 그 이재용 회장이 그 즐겨 신는다고 거의 2022년부터 매년 그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쳐스 사상 최고가 계속 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투자 의견 나온 기업들은 이렇게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GTA 6 트레일러 공개되고 이렇게 투자 의견 바로 업데이트 됐는데 스티펠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소식의 핵심은 2025년 출시가 좀 가장 큰 그거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당사 자기네 컨센서스는 2024년 홀리데이 시즌이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출시 시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경우 주가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스티펠에서는 포지션을 추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티펠은 만약에 오늘 뭐 주가 하락하면 테이크 투 사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나이키 나왔는데 나이키가 이제 이번 달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투자 의견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면서 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요. 얘네 말에 따르면은 이제 혁신과 마케팅 엔진이 내년부터 다시 가속화되면서 강력한 수익 성장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세계적으로 이 나이키 P6000 모델 이게 조금 나이키의 최근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런 의류 기업이나 이런 거는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라인업이 필요한데 이번에 나이키가 어쨌든 이 제품들로 트렌드를 다시 회복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텔입니다. 인텔 벤치마크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고 목표 주가 42달러에서 52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텔 얘네 말에 따르면은 이제 설계, 제품 및 제조 측면에서 이런 진전이 점점 더 고무적이고 내년에 이제 데스크톱,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텔의 능력에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보시면 이 인텔 20A랑 인텔 18A 그러니까 각각 3나노, 1.8나노에 해당하는 공정인데 인텔 파운드리가 생각보다 진짜 빠르게 기술 진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텔 주가 역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 전반적인 IB들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블랙록, 할리버튼, 모자이크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배당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